네, 안녕하세요. 배터리에 거의 재산을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좀 오랜만에 했는데, 제 개인적인 주 업무가 바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를 지금 구매를 해서 한 3, 4일 동안 운행을 또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조금 여기에 좀 시간을 할애를 많이 못했는데 또 할애 안 하는 동안에 좀 주식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매크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장세가 나스닥이 거의 한 4일 동안 연삭을 연속 빠지고 우리나라도 뭐 사실 좋진 않습니다. 뭐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일부 소재나 고려 아연 뭐 이런 것들은 폐배터리만 지금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테슬라 양극재를 제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양극재가 조금 종목별로 편차가 심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는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이 거의 1% 넘게 빠졌고요. 그 제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인 LNF도 거의 3% 빠지고 있고요. 그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빠졌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최근 한 3개월 신저가 같은데 나노 신소재도 좀 빠졌고 첨보도 많이 빠졌고요. LG화학은 좀 그나마 괜찮네요. 그리고 금양은 또 혼자 지금 저세상으로 또 가 있고 오늘 그동안 폐배터리가 워낙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머지는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조차도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일부 포스코 케미칼 이런 16만 5천 원 괜찮은 가격에 이고 나머지는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제가 제목에도 여러 가지 뽑았지만 이 부진 원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제는 뉴 노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장 때문에 전체적인 매크로 장세 때문에 이게 뭐 배터리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사실 뭐 많이 했었는데 뭐 실제로 그렇고요.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는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얘기는 뭐 매크로 때문에 아쉽다라는 얘기는 좀 덜 하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 물론 노이즈들이 전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유럽에 대한 노이즈들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상반기 하반기를 기대했던 이유는 유럽향의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세일 메이커들을 비롯해서 유럽 차들이 출시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믿었었는데 지금 유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 둘 다 물론 공유 수요는 이제 유럽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뭐 끊임없이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예상치 못하게 러시아 관련해서 뭐 가스도 관련돼서 지금 에너지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가 천연가스가 그 가격이 전체적인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전기차에는 전기차 뭐 동박이나 이런 뭐 분리막 이런 데는 전부 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값 이슈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고 소재 값에도 생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 테슬라도 지금 양극재까지 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떻게 영향을 미치지 우리나라 양극재에 어떻게 미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LNF 뭐 파나소닉 토요타도 이런 토요타도 지금 배터리에 다시 이런 전기차가 그동안 훨씬 얘네들이 못하고 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 생산량으로는 거의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전기차에서는 거의 꼴찌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뉴스와 함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LNF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테슬라 얘기를 먼저 할까요? LNF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LNF 지금 도요타에서 뉴스가 나왔죠. 여기에서 보시면 도요타가 전기차 배터리에 7조 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앞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참고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 써놓은 것처럼 파나소닉이랑 JV를 설립해서 공급을 합니다. 얘네들도 미국에 그러면은 파나소닉이 많이 증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파나소닉은 참고로 지금 테슬라와의 그런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죠. 원래 제일 벤더죠. 그래서 물론 그 나머지 부분을 엔솔에서 많이 가져가고 CATL도 많이 가져가지만, CATL에서 조금 이제 힘들어진 상황인 거고, 엔솔에서도 많이 확대할 것이고, 파나소닉도 계속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절대량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파나소닉도 지금 토요타도 추가를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나소닉과 토요타의 양극재 회사가 어디인지 또 궁금할 텐데, 기존의 뭐 스미모토 같은 양극재 회사들 외에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레드우드 LNF 쪽에서 좀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파나소닉과 레드우드는 굉장히 연결관계가 있어요. 도요타도 지금 연결관계가 있고, 이런 폐배터리 이런 조합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제휴 관계를 뭐 포드나 이런 여러 업체들이 다 맺었었는데, 여기서 도요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실제로 동박하고 양극재 동박 쪽하고는 파나소닉이 일부 납품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결론은 레드우드와 파나소닉과 도요타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폐배터리 라인을 바탕으로 양극재도 그 이면에 걸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소스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레드우드와 LNF에서 공급하는 그 최종적인 업체가 어디일까 궁금했었는데, 그게 파나소닉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박이긴 하죠 거죠. 제가 아직은 뭐 확답을 할 수는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파나소닉이라는 이 큰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소식이죠. 물론 얘네들이 워낙 미국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레드우드하고 LNF에서는 파나소닉하고 현기차 미국 공장 파우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파우치에서는 고 니켈 함량인 90%를 받아줄 곳이, 요거는 파우치 쪽 단결정 양극재 쪽이 현기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 97%라고 써놓은 부분은 참고로 LNF 같은 경우에 하이엔드 지금 니켈 함량을 굉장히 높였죠. 지금 NCMA가 90%까지 돼 있는 것을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완전 대세로 됐는데, 지금 완전히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니켈 함량이 과연 높은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이견도 이게 댓글로 주셨어요. 실제로 좋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에너지 밀집 덴시티가 높은 것들은 그만큼 통제 제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재의 말씀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받아주려고 하면 실리콘 양극재나 첨가 TNT 첨가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져서, 또 나노 신소재 같은 것들도 급등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엮여 있긴 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 높은 덴시티를 가진 양극재를 받아줄, 이게 좋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머지의 셀 메이커들이 나머지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줄 곳은 엔솔하고 파나소닉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술력이 높고, 파나소닉도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엔솔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 두 가지 업체에서 이런 최고의 양극재 기술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높은 열량 덴시티를 가진 양극재를 받아줄 곳은 두 곳이다. 그래서 엔솔, 파나소닉, 엔솔은 당연히 테슬라 쪽으로 나갈 거고, 파나소닉도 결국은 이런 테슬라 쪽이나 이런 토요타 쪽으로, 토요타보다는 당연히 전자가 더 많지만 이런 공급 라인을 한 업체에서 이게 담당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사실 LNF에서 97%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일부 90% NCMA도 있는 것처럼 일부는 토요타 쪽으로도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게 카더라 통신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주담 의견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엔솔하고 라이벌인 파나소닉한테 공급하면은 괜찮냐고 했더니 주담께서는 뭐 지금 엔솔도 뭐 여러 업체에다가 공급하는 것처럼 뭐 우리만 엔솔 LNM만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여러 군데 하는 것들이 뭐 다 이런 업계에서는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에 많이 실제로 LNF도 SK랑도 처음에 할 때는 좀 어색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요즘 대세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엔솔이랑 그래서 엔솔이랑 사이 좋은 거 맞죠?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 테슬라에서 양극재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이 주담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6,500억 LNF에서 투자를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부 파우치형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부는 단결정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담께서는 전부 다 원통형 공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전부 다 테슬라 쪽에 납품을 4680 쪽에 납품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이런 원자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긴 하겠죠. 또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에서 양극재를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뉴스를 먼저 보면은 테슬라 4680 배터리 자체 생산하나 미 프리몬트 공장 생산 라인 구축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배터리고요. 배터리는 당연히 10기가 정도 하고 있죠. 근데 프리몬트에서 첫 배터리 양극재 공장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공시가 아니라 예전에 공장을 만들기 직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이후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 공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장에 조금 노이즈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왜냐면은 완전히 이 직납도 다 LNF에서 한다고 다 그렇게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리는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대세에는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셀도 지금 만들기 힘든 상황인 거고 뭐 예전에 테슬라에서 지금 막 배터리 자체 한다고 해서 다 우리나라가 내재화한다 그래서 놀랐었지만 지금 현 상황은 다 대부분 외주에서 공급을 받는 구조로 가고 있죠. 얘네들은 뭐 이런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이런 세일에서도 제일 중요한 양극재를 연구하는 그 수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양극재의 높은 수율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못 만들어서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량일 테고 이런 높은 덴시티는 구현하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신경은 저는 쓰고는 있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더글 구루라는 기사인데 유료 결제까지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더 밑에 부분은 안 나오는데 제가 뭐 유료 결제까지 1,000원 내고 했긴 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나오게 되면 뭐 테슬라는 배터리 자체는 2020년 9월 양극재 투자 계획을 처음에 밝혔다. 그래서 2월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텍사스 쪽에서 이 부분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어, 여기 보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어요. 이 결제한 거에 비해서 아까웠는데 텍사스를 시작으로 추후 추가 투자를 단행할 것이고 생산을 늘리고 배터리 양산에 대한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고 배터리가 대량 양산을 꾀하면서 배터리도 많이 만들 거니까 양극재 확보도 중요해졌다. 텍사스 공장을 통해서 양극재 수급을 안정화하고 물류비를 점검할 것이다. 북미에서 배터리 원재료를 확보하고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뭐 리튬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는 것 같다라는 뉴스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준 것 뿐인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신경 쓰시지는 않되 요거는 한번 트래킹을 계속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테슬라에서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좀 많이 늘려서 뭐 이거는 예,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죠. LNF에서는 이런 직납을 많이 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긴 한데 엔솔 입장에서는 또 좋진 않죠. 음, 그리고 참고로 이런
테슬라에서는 공장이 크게 뭐 6개는 있는데 5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프리모토 공장에서 있고, 기가 네바다 있고, 기가 뉴욕 있고, 기가 상하이 있고, 기가 텍사스 베를린이 있는데, 기가 뉴욕 같은 경우는 뭐 ESS나 이런 솔라 이런 쪽에 더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공장이나 기존 공장의 확장 같은 경우도 기가 상하이도 뭐 거의 2배로 늘리고, 이게 다 가만히 이제 공장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장들의 면적도 늘리기도 하고, 이 기존 공장에서의 효율을 늘리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200만 대 가까이의 이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음, 이렇게 쭉쭉쭉 말씀드렸고, 이것도 NF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 금양의 그 홍보이사께서 NNF를 좀 많이 비하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GM 쪽을 호평을 하는데 테슬라 또 많이 싫어하시고, 뭐 이게 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생각은 금양의 이런 밸류 체인이 에코프로 BM에 또 결속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GM에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라이벌인 회사인, 저는 두 LNF하고 에코프로 BM 둘 다 있지만 라이벌 회사인 LNF를 좀 더 비하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LNF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레드우드의 이야기를 뭐 아직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와 의견이 또 GM이 테슬라를 완전히 이길 것이다, 테슬라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현업에 계신다 보니까 워낙 좋은 이야기는 저희가 꼭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들어야 될 것 같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걸러서 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서 듣고 또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좋게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은데 저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출렁이고 한다고 하면 뭐 한 20%씩도 빠지고 막 그러지 않을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뭐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은 또 막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도 약간 지금 매크로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게 실적으로 다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렇게 또 올라와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상향 섹터의 힘인 거고, 배터리는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짧은 전기차에 제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완전히 뭐 일반 내연차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게 실제 피로도를 줄여주는지, 제가 그런 것들은 낱낱이 자율주행과 함께 이런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조금씩 모아가시면 결국은 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고통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저도 방송을 하고 입장에서는 떨어지면은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제 이익은 항상 커져 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즘에 좀 투자 힘드실 테지만 이렇게 좀 오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